안녕하세요, 썸머입니다. 이번 iOS 14는 사람들이 원하는 기능이 많이 들어가서인지 개발자 베타 버전부터 직접 설치를 해서 미리 경험해보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먼저 업데이트를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아직 초기 버전이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오류가 적다고 느껴졌어요. 그래도 안 되는 앱이 진짜 많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꼭 하고 싶다면 이번 영상을 꼭 봐주세요. iOS 14 업데이트 방법, 그리고 다시 기존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PIP 모드와 뒷면 탭 기능 사용하는 법이랑 몇 가지 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베타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한 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저도 애플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아이폰과 아이패드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패드 미니 4를 사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백업이에요. 개발자 베타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진행한 백업은 iOS 13에서 보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iOS 13에서 미리 백업을 진행해야 돼요. iOS도 꼭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한 후에 진행해주세요. iOS 14 업데이트 후에는 자동 백업이 되지 않도록 이 설정을 꺼두는 것을 추천드려요. iOS 14 버전 백업으로 덮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아이클라우드 백업만 한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다운그레이드 하는 것도 모두 성공을 했지만 정말 혹시나 모르니까 컴퓨터랑 연결해서 아이튠즈에도 백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백업을 다 하셨다면 업데이트를 하려는 기기에서 사파리로 들어와서 betaprofiles.com으로 접속합니다. 아래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각 기기별로 OS가 있는데요. 아이폰이라면 여기 iOS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저는 아이패드니까 아이패드 OS를 받을게요.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프로파일이 다운로드 됐다고 나오면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설정에서 보시면 프로파일이 다운로드 됨이라고 나타날 텐데요. 이걸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 설치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설치를 다 한 다음에는 일반 설정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다운로드 및 설치를 선택해 주세요. 네, 이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업데이트 방법 정말 간단하죠? 아이폰에서 할 때는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 업데이트 되고 화면을 켰을 때는 별로 차이를 못 느끼실 텐데요. 일단 아이패드에서는 이 홈 화면에는 위젯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위젯 화면으로 들어가서 위젯 화면을 꾹 눌러주시면 상단에 플러스 버튼이 나와요. 이렇게 위젯을 선택하시면 위젯을 넣을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소프트웨어 정보로 들어가시면 현재 OS가 14.0으로 업데이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발자 베타를 설치하고 추후에 정식 iOS가 배포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정식 버전이 나왔을 때 베타 프로파일을 제거하고 소프트웨어 메뉴에서 기존처럼 업데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오류를 몇 가지 알려드리면 카카오톡에서 대화방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어플이 튕기고 카카오뱅크, 삼성 앱카드, 우리 앱카드 등 주요 은행과 앱카드 어플이 실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기요 앱에서는 주문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폰 업데이트를 했을 때 기존에 묶어놨던 폴더 하나가 풀려서 앱이 다 펼쳐져 있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카카오톡 버그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제가 여러 명이랑 카톡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수를 하고 쓰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카톡 대화방이 열린 상태에서 다른 앱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카톡으로 돌아와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튕기지 않아요. 이건 계속 유지되지는 않고 매번 대화방을 접속할 때마다 해줘야 합니다. 또 저는 주로 쓰는 은행이 신한은행이랑 신한카드여서 그 어플들은 그래도 잘 실행이 돼서 큰 불편함이 없는 상태예요. 카뱅도 사용을 하긴 하는데 오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업데이트 전에 일단 돈을 다 신한은행으로 옮겨놨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카페에서 확인한 내용이 있는데요. 카카오뱅크에서 iOS 14 베타 오류에 대응한 업데이트 버전을 7월 6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처럼 그냥 그럭저럭 큰 불편함 없이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용하다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예전 버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운그레이드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다운그레이드를 할 때는 DFU 초기화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일명 공장 초기화입니다. 이건 컴퓨터가 꼭 필요해요. PC에서 아이튠즈를 켜고 기기와 컴퓨터를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초기화하는 방법은 기기마다 다른데요. 아이폰 8부터 그 이상 모델은 음량 높이는 버튼과 낮추는 버튼을 순서대로 빠르게 누르고 그 다음 측면 버튼을 꼭 눌러줍니다. 아이폰 7과 7 플러스는 측면 슬립 버튼과 음량 낮추는 버튼을 동시에 길게 누릅니다. 페이스 ID 기능이 있는 아이패드는 음량 높이는 버튼과 낮추는 버튼을 순서대로 빠르게 누르고 그 다음 상단 버튼을 복구 화면이 나타날 때까지 꼭 눌러줍니다. 아이폰 6S랑 아이패드 미니처럼 홈 버튼이 있는 아이패드는 홈 버튼과 슬립 버튼을 동시에 길게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서도 역시 애플 로고가 표시되더라도 복구 화면이 나올 때까지 계속 눌러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 된 건데요. 이 PC 화면에서 복원을 눌러주세요. 이 상태에서 여기 완료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 여기 복원이 완료될 때까지 이 화면에서 기다려주세요. 기기 활성화를 위해서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하라고 나옵니다. 이건 다 무시해 주시고 완료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패드가 재시동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냥 원래 아이패드 초기화하고 설정하듯이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이클라우드 백업에서 복원을 들어가시면 제가 아까 iOS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백업했던 파일이 이렇게 나와요. 이걸 선택해주세요. 네, 아이클라우드 복원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설정에서 여기 소프트웨어 정보로 들어가시면 iOS 13.5.1로 다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iOS 14로 업데이트를 했다가 13.5로 다시 다운그레이드를 할 수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PIP 모드 사용법과 뒷면 탭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PIP 모드는 현재 유튜브 앱에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건 정식 배포 후에도 유튜브 정책상 풀어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신 사파리에서 유튜브로 접속하면 실행이 가능해요. 사파리에서 유튜브로 들어갑니다. 영상을 하나 켜볼게요. 여기에서 전체 화면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홈으로 이동하면 바로 PIP 모드가 실행돼요. 이건 넷플릭스에서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넷플릭스 영상을 실행한 상태에서 똑같이 홈으로 나가면 PIP 모드가 실행돼요. 이 화면은 이렇게 두 번 탭하면 화면이 커지고 다시 두 번 탭하면 화면이 작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두 손가락을 쓰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화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화면은 원하는 위치에 딱 둘 수는 없고요. 각 화면 구석에만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 탭 기능은 페이스 아이디가 탑재된 아이폰에서만 이용이 가능한데요. 설정, 손쉬운 사용, 터치로 들어가서 제일 아래로 내리면 뒷면 탭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2중 탭과 3중 탭에 각각 설정이 가능해요. 현재 뒷면 탭에 소리끔을 지정해두고 뒷면 탭을 실행하면 카메라까지 무음으로 실행이 되는 버그가 있는데요. 원래 아이폰에서 사진을 촬영하면 이렇게 소리가 나고 아이폰 볼륨을 가장 낮춘 상태에서도 소리가 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뒷면 탭으로 소리를 끈 경우에 사진을 찍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버그는 곧 수정이 되겠지만 버그가 수정되기 전까지 알차게 사용해주세요.
영상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 오류가 많기 때문에 업데이트 전에 미리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마음먹고 개발자 베타 업데이트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진행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